심장을 준 기증자를 찾던 나는 30년 전 실종된 내 아들의 이름을 마주했습니다. 지훈 씨가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 매년 미란 씨를 위한 선물을 준비해 놨어요. 언젠가 만나게 될 날을 위해서요. 엄마에게 20살 지훈이가 아르바이트에서 번 첫 월급으로 샀어요. 언젠가 엄마에게 직접 달아드리고 싶어요. 엄마께 30살 지훈이가 드디어 엄마를 찾았어요. 오늘 당장 엄마를 만나러 갈 거예요. 상자마다 지훈이가 정성스럽게 고른 선물들과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매년 엄마를 위해 준비한 사랑이었습니다. 지훈아, 엄마도 보고 싶었어. 정말 보고 싶었어. 미라는 그 편지를 읽으며 오열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마음을 바꾸는 기적을 함께 만들어주세요.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골목길, 오래된 건물들 사이에 자리 잡은 작은 꽃집이 있습니다. 지훈 꽃방이라는 손글씨로 쓰인 간판이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습니다. 간판의 글씨는 세월의 흔적으로 조금씩 바래져 가고 있지만 여전히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이 작은 꽃집은 30년 동안 이 자리를 지켜온 미란의 전부이자 동시에 그녀의 깊은 상처가 시작된 곳이기도 합니다. 오전 9시 꽃집 문이 열리면서 오미란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62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손길은 여전히 능숙합니다. 새벽 5시부터 가락시장에 다녀와 가져온 싱싱한 꽃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며 오늘도 조용한 하루를 시작합니다. 장미, 국화, 백합, 그리고 그녀가 가장 사랑하는 해바라기까지. 오늘도 예쁘네, 해바라기들이. 미란이 노란 해바라기 꽃송이를 손에 들고 중얼거립니다. 해바라기는 미란이 가장 좋아하는 꽃입니다. 언제나 태양을 바라보며 씩씩하게 자라는 모습이 마음에 들어서였죠. 하지만 사실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30년 전 어린 아들 지훈이가 제일 좋아했던 꽃이 바로 해바라기였거든요. 그때 지훈이는 해바라기를 보며 엄마, 이 꽃은 왜 항상 웃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물었습니다. 꽃집 한쪽 구석에서는 회색 털의 고양이 한 마리가 햇살을 받으며 잠들어 있습니다. 미란이 복이라고 부르는 이 고양이는 3년 전 비 오는 날 꽃집 앞에서 발견한 길고양이였습니다. 당시 복이는 다친 상태였는데 미란이 정성껏 돌보며 건강을 되찾게 해주었습니다. 지금은 미란의 소중한 동반자가 되어 외로운 일상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80년대 발라드가 잔잔하게 흘러나옵니다. 이문세의 광화문 연가가 꽃집 안을 부드럽게 채우고 있습니다. 미라는 이런 옛날 노래를 들으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지훈이가 어렸을 때 둘이 함께 라디오를 들으며 시간을 보냈던 기억 때문입니다. 지훈이는 노래를 좋아해서 항상 따라 부르곤 했는데 특히 구슬픈 발라드를 들을 때면 진지한 표정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미라는 해바라기 5송이를 골라 꽃다발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줄기를 다듬고 잎사귀를 정리한 후 노란 포장지로 예쁘게 감쌉니다. 30년 동안 해온 일이라 손이 저절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손길이 더욱 조심스럽습니다. 마치 누군가 특별한 사람을 위한 꽃다발을 만드는 것처럼 말입니다. 지훈아, 엄마 오늘도 내가 좋아하던 해바라기 팔고 있어. 미란이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합니다. 아무도 듣지 못하는 독백이지만 미란에게는 중요한 의식 같은 것입니다. 매일 아침 지훈이에게 말을 거는 것이 하루를 시작하는 방법이었거든요. 때로는 지훈이가 대답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벽 한쪽에는 낡은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30년 전 찍은 사진으로 10살 지훈이가
해바라기 밭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날은 지훈이 생일이었고 특별히 해바라기 밭으로 나들이를 갔었습니다. 지훈이는 해바라기보다도 더 밝게 웃으며 엄마, 저도 해바라기처럼 쭉쭉 클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지훈이와 함께한 마지막 좋은 추억이 되었습니다. 미라는 가끔 그 사진을 바라보며 지훈이와 대화를 나누곤 합니다. 물론 대답은 없지만 미란에게는 지훈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저 잘 있어요. 그런 말들이 바람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듯합니다. 꽃집 문에 달린 작은 종이 딸랑딸랑 울리며 첫 번째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단골 손님인 김영숙입니다. 66살의 영숙은 퇴직한 초등학교 교사로 일주일에 두세 번씩 꽃집에 들러 미란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영숙은 미란보다 4살이 많지만 둘은 서로를 편하게 생각하는 사이입니다. 미란 씨, 안녕하세요. 오늘도 꽃들이 참 예쁘네요. 특히 해바라기가 정말 싱싱해 보여요. 영숙 씨, 어서 오세요. 오늘은 어떤 꽃을 찾으시나요? 며느리가 오늘 생일이라서 장미 한 다발 부탁드려요. 분홍색으로 예쁘게 포장해 주세요. 미라는 분홍 장미 12송이를 골라 정성스럽게 꽃다발을 만들어줍니다. 하나하나 가시를 제거하고 줄기 길이를 맞춰 자른 후 분홍색 포장지와 리본으로 우아하게 감쌉니다. 영숙은 미란의 손길을 보며 감탄합니다. 정말 꽃을 다루는 솜씨가 예술 같다고 늘 생각하거든요. 미란 씨는 정말 꽃과 통하는 것 같아요. 꽃들도 미란 씨 손길을 좋아하는 것 같고요. 고마워요. 오랫동안 하다 보니 익숙해진 거죠. 미란이 겸손하게 대답하지만 사실 꽃과의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지훈이가 실종된 후 미란은 절망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때 우연히 시작한 꽃 키우기가 조금씩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꽃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언젠가 지훈이도 어디선가 잘 자라고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영숙이 꽃다발을 받아들고 나가려다 문득 미란을 돌아봅니다. 미란 씨, 요즘 몸은 어떠세요? 심장 수술 받으신 후로 많이 좋아지신 것 같은데요. 네,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4년 전만 해도 이렇게 하루 종일 일할 수 있을 줄 몰랐는데. 미란이 가슴 부근을 살짝 만지며 말합니다. 4년 전 갑작스러운 심장병으로 쓰러져 생사의 기로에 섰었습니다. 의사들은 심장 이식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고 기적처럼 맞는 기증자가 나타났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미란은 새로운 심장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죠. 익명의 기증자 덕분에 새 생명을 얻었으니까요. 그분께 정말 감사해야겠어요. 그런데 미란 씨, 혹시 그 기증자가 누구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영숙의 말에 미란은 잠시 멈춰서서 생각에 잠깁니다. 사실 수술 후로 줄곧 궁금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심장을 준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그러게요. 가끔 정말 궁금해져요. 이 심장의 원래 주인이 누구였는지. 영숙이 나간 후 미라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보기가 다가와 다리에 몸을 비비며 애교를 부립니다. 미라는 보기를 쓰다듬으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오늘따라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립니다. 지훈아, 내가 돌아오면 이 꽃집을 함께 하자고 했었는데 벌써 30년이 지났구나. 미란의 목소리에는 깊은 그리움이 서려 있습니다. 지훈이는 10살 때 친구 집에 놀러 간다며 집을 나섰다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미란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경찰서와 실종아동센터를 매일 드나들었고 전단지를 만들어
곳곳에 붙이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지훈이의 행방은 영영 알 수 없었습니다. 미라는 가슴에 손을 얹고 심장 소리를 들어봅니다. 4년 전 이식받은 이 심장은 규칙적으로 뛰고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심장이 무언가를 말하려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곤 합니다. 어느 날 문을 열고 들어올 것만 같았어. 근데 그게 30년이 지났네. 미란이 중얼거리며 오늘도 조용한 꽃집에서 하루를 보냅니다. 며칠 후 오후 꽃집에는 평소보다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카운터에서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80년대 발라드에 문득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은하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라는 익숙한 멜로디였는데 별다른 이유도 없이 심장이 빨라지면서 묘한 그리움이 밀려왔습니다. 왜 이럴까? 미란이 가슴에 손을 대고 있을 때 꽃집 문이 열리며 김영숙이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꽃을 사러 온 것이 아니라 그냥 미란과 이야기를 나누러 온 것 같았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호떡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미란 씨, 길 가다가 호떡 사왔어요. 함께 드세요. 이 추운 날씨에 혼자 먹기 뭐해서요. 고마워요, 영숙 씨. 어떻게 이런 걸 다. 뭐려. 추운 날씨에 따뜻한 게 먹고 싶어서 샀는데 혼자 먹기엔 너무 많았어요. 같이 드시죠. 두 사람은 꽃집 한쪽에 놓인 작은 탁자에 앉아 호떡을 나누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달콤한 설탕과 견과류가 들어간 호떡은 추운 겨울 오후를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보기도 냄새에 이끌려 다가와 두 사람 곁에 앉았습니다. 미란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건강은 괜찮으시고? 네,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가끔 이상해요. 특별한 순간에 이 심장이 뭔가 다른 걸 느끼는 것 같아서. 다른 걸 느낀다고요? 영숙이 관심 있는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미라는 잠시 망설이다가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방금도 그랬어요. 라디오에서 옛날 노래가 나왔는데 갑자기 심장이 빨라지면서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깊은 그리움 같은. 어떤 노래였는데요? 이은하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었어요. 그 노래를 들으면 평소엔 그냥 좋은 노래구나 했는데 오늘은 달랐어요. 마치 누군가 그 노래를 정말 좋아했던 것처럼 애절한 감정이 느껴졌거든요. 미라는 계속해서 자신이 경험한 이상한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길을 걷다가 한남동 쪽을 지났는데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지면서 눈물이 났어요. 아무 이유도 없이 말이에요. 마치 그곳에 소중한 추억이 있는 것처럼. 한남동이요? 미란 씨와는 별 관련이 없는 동네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쪽에 가본 적도 거의 없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한남대교 근처를 지날 때는 정말 이상했어요. 마치 자주 오던 곳인 것처럼 익숙하면서도 그리운 기분이었거든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란의 말을 들었습니다. 또 다른 일도 있었어요. 며칠 전에 백화점 지하 식품 매장에 갔는데 곰탕 냄새를 맡자마자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곰탕 냄새예요? 네, 평소에는 곰탕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날은 달랐어요. 그 냄새를 맡자마자 따뜻하고 그리운 감정이 밀려왔어요. 마치 누군가와 함께 곰탕을 먹었던 소중한 기억이 있는 것처럼요. 미라는 잠시 멈추고 생각에 잠겼다가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곰탕을 사서 먹어봤는데 정말 이상하게도 너무 맛있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먹는 내내 누군가가 많이 드세요. 몸에 좋으니까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영숙은 미란의 말을 들으며 점점 신기해했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장기 이식 받은 분들이
기증자의 기억이나 감정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더라고요. 정말요? 네, 텔레비전에서도 봤는데 심장 이식 받은 분이 갑자기 기증자가 좋아했던 음식을 찾게 됐다든지 기증자가 자주 가던 장소에 끌리게 됐다든지 하는 일들이 있다고 해요. 미란 씨가 경험하신 것들이 딱 그런 것 같아요. 미라는 영숙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정말로 이 심장의 원래 주인이 한남동에 살았고 곰탕을 좋아했던 걸까요?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런데 또 다른 특별한 경험은 없으셨어요? 미라는 잠시 생각해 보다가 말했습니다. 아, 맞다. 얼마 전에 남산타워 근처를 지났는데도 그랬어요. 갑자기 심장이 빨라지면서 행복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마치 누군가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곳인 것 같았거든요. 데이트 장소였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때 연인과 함께 걷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혼자 지낸 지 오래인데 말이에요. 영숙이 호떡을 한 입 더 베어 먹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그런데 요즘 장기 기증 받은 분들이 기증자 유족을 찾아가는 게 유행이래요. 기증자 유족을요? 네. 생명의 은인이니까 직접 만나서 고맙다고 인사드리고 기증자가 어떤 분이었는지 알아보는 거죠. 미란 씨처럼 이상한 감정들을 느끼는 분들은 더욱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미란의 가슴이 또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간절함과 희망이 섞인 복잡한 느낌이었습니다. 나도 알고 싶어요. 네. 이 심장이 누구 건지, 왜 이렇게 특별한 감정들을 느끼게 하는 건지, 한남동에서 곰탕을 먹으며 남산타워를 바라보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미란의 목소리에는 절실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 한번 알아보세요. 요즘은 그런 걸 도와주는 기관도 있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장기기증재단이나 병원에 문의해 보세요. 물론 개인정보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불가능한 건 아닐 거예요. 특히 수혜자가 직접 요청하고 기증자 가족이 동의하면 만날 수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때 갑자기 꽃집 밖에서 커플이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남자가 여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다정하게 걷는 모습을 보자 미란의 심장이 또다시 크게 뛰었습니다. 이번에는 따뜻하고 그리운 감정과 함께 약간의 외로움도 느껴졌습니다. 또 그러시는군요. 영숙이 미란의 표정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네. 연인들을 보면 이렇게 되어요. 마치 누군가를 간절히 그리워하는 것 같아요. 미란 씨, 정말 한번 알아보세요.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심장의 주인이 어떤 분이었는지, 어떤 사람을 사랑했는지. 영숙의 조언에 미라는 진지하게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괜찮을까요? 갑자기 찾아가서 기증자 가족들한테는 슬픈 기억일 텐데요. 미란 씨, 누군가 생명을 구해준 건데 고마워하는 게 당연하죠. 기증자 가족들도 자신의 가족이 누군가를 살렸다는 걸 알면 위로가 될 거예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일단 장기기증재단에 연락해 보세요. 절차가 좀 복잡할 수도 있지만 진심을 다해서 부탁드리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영숙이 호떡을 다 먹고 나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제가 집에 가서 인터넷으로 찾아볼게요. 장기기증재단 연락처랑 절차 같은 거 알아봐서 내일 알려드릴게요. 정말 고마워요, 영숙 씨. 영숙이 나간 후 미라는 혼자 남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보기가 다가와 무릎 위에 올라앉자 미라는 보기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지훈아, 엄마 마음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 이 심장이 자꾸 누군가를 그리워하게 해. 그날 저녁 미라는 일찍 꽃집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심장 소리를 들어보니 평소보다 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꽃집을 열기도 전에 영숙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란 씨, 장기기증재단 연락처 찾았어요. 이진우라는 분이 담당자래요. 미라는 마음이 결정되었습니다. 알겠어요. 편지를 써보겠어요. 며칠 후 미라는 꽃집 카운터에 앉아 편지지를 앞에 두고 한참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부터 써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진심이 전해질까요? 펜을 들었다 놓았다를 몇 번 반복하던 미라는 결국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솔직한 마음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년 전 심장이식 수술을 받은 오미란이라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편지를 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미라는 잠시 멈춰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바라기들이 햇살을 받으며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마치 용기를 주는 것 같아서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사실 요즘 이상한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특정한 장소를 지날 때면 설명할 수 없는 그리움이 밀려오고 어떤 음식 냄새를 맡으면 누군가의 따뜻한 기억이 느껴집니다. 이 모든 것이 제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그분과 관련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기증자분에 대해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편지를 다 쓰고 나서 미라는 장기기증재단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답장이 올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일단 첫걸음을 내딛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꽃집으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오미란 씨이신가요? 저는 장기기증재단의 이진우입니다. 미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답이 온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편지 잘 받았습니다. 기증자 유족과의 만남을 원하신다고 하셨는데 법적으로 신원 공개는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수혜자의 강한 요청이 있고 몇 가지 특별한 상황들이 겹쳐서 한번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그럼 혹시 먼저 몇 가지 확인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혹시 직접 만날 수 있을까요? 미라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이틀 후 이진우가 꽃집을 찾아왔습니다. 30대 후반의 진우는 따뜻한 인상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어딘지 신중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직접 뵈니까 편지의 진정성이 느껴지네요. 사실 이런 요청이 많아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많나요? 네, 다양한 이유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미란 씨의 경우는 조금 특별한 것 같습니다. 진우는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미란 씨께서 편지에 쓰신 내용들을 보고 저희도 놀랐습니다. 특히 한남동과 곰탕, 그리고 80년대 발라드에 대한 이야기요. 왜 그런가요? 사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증자의 기록과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미란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네. 기증자분은 한남동 근처에서 생활하셨고 곰탕을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은하의 노래를 자주 들으셨다고 하더군요. 미라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이 느꼈던 감정들이 우연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진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미란 씨, 혹시 오래전에 가족을 잃으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질문에 미란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보시는 건가요? 기증자분의 개인 기록을 살펴보던 중 몇 가지 흥미로운 점들을 발견했거든요. 혹시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아니에요. 네, 30년 전에 아들을 잃었어요.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혈액형이 어떻게 되시죠? AB형이에요. 왜요? 진우의 표정이 더욱 진지해졌습니다. 기증자분도 AB형이었습니다. 그리고 30대 초반의 남성이었어요. 미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머릿속으로는 설마 그럴 리가 없어라는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그분은 어릴 때부터 보육원에서 자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요? 기억을 잃은 상태로 보육원에 들어오셨다고 하더군요. 원래 이름도 모르는 채로요. 미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곧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런 우연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보육원에서는 이강현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지어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평생 자신의 진짜 이름을 찾고 싶어 하셨다고 해요. 언제 보육원에 들어가신 거예요?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대략 30년 전쯤이라고 합니다. 미란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지훈이가 실종된 시기와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미란은 여전히 반신반의했습니다. 진우 씨, 하지만 그런 우연이 있을까요?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우연치고는 너무 많은 것들이 일치하고 있어요. 진우는 더 신중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그분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있거든요. 누구요? 윤서진이라는 분인데 같은 보육원에서 자란 분이에요. 현재는 그 보육원의 후원자로 활동하고 계시고 강현 씨와 가까이 지내셨던 분입니다. 그분을 만날 수 있을까요? 네, 연락해 봤는데 만나보실 수 있다고 하세요. 다만 너무 기대는 하지 마세요. 단순한 우연일 수도 있으니까요. 미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혹시 그분이 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나요? 진우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항상 어머니가 꽃집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해바라기를 정말 좋아하셨다고 하더군요. 그 순간 미란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리가 없잖아요. 제 아들이 그럴 수가 없어요. 미란이 스스로에게 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미란 씨,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그냥 너무 놀라워서요. 하지만 분명히 다른 사람일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날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언제 그분을 만날 수 있을까요? 내일 오후에 약속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진 씨가 보육원에 있을 예정이거든요.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큰 기대는 안 하겠어요. 아마 전혀 다른 사람일 거예요. 미란이 스스로를 달래듯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희망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미란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심장 소리를 들어보니 평소보다 더 강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겠지? 미란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정말 만약에 그렇다면. 미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황당한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내일 만날 윤서진이라는 사람이 과연 무엇을 알려줄까요? 다음 날 오후 미란은 진우와 함께 서울 외곽의 한 보육원을 찾았습니다. 희망의 집이라는 이름의 이 보육원은 생각보다 아담하고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건물은 오래되었지만 곳곳에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이 붙어 있어 밝은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긴장되시죠? 진우가 미란의 떨리는 손을 보며 말했습니다. 네,
솔직히 많이 떨려요. 하지만 그분이 제 지훈이가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어요. 미란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만약 정말 지훈이라면 그것은 아들이 죽었다는 뜻이니까요. 보육원 안으로 들어서자 한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단정한 옷차림에 온화한 미소를 지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서진입니다. 진우 씨께 연락받고 왔어요. 안녕하세요, 오미란입니다. 이렇게 만나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서진은 미란을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뭔가 특별한 감정이 그녀의 눈에 스쳐갔습니다. 강현 오빠 이야기를 들으러 오셨다고 하던데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사실 저는 4년 전에 심장이식 수술을 받았는데 기증자가 아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지만 사실 다른 분이기를 바라고 있어요. 서진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변했습니다. 왜 다른 분이기를 바라시는데요? 만약 그분이 제가 잃어버린 아들이라면 그건 제 아들이 죽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서진은 미란을 보육원 안쪽의 조용한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강현 오빠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서진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오빠는 기억을 잃은 채로 여기 왔어요. 아마 10살쯤이었을 거예요. 경찰이 데려왔는데 길에서 혼자 헤매고 있다가 발견됐다고 하더라고요. 미란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아이일 거야라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언제쯤 오셨는지 기억하세요?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30년 전쯤이었어요. 미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훈이가 실종된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냥 우연의 일치일 거예요. 미란이 스스로에게 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오빠는 자신이 누구인지 전혀 기억하지 못했어요. 다만 한 가지만 계속 말했다고 해요. 뭐라고요? 엄마가 꽃을 키운다고. 그리고 해바라기가 좋다고 했대요. 미란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꽃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많잖아요. 그리고 해바라기도 흔한 꽃이고. 서진이 벽에 걸린 오래된 앨범을 가져왔습니다. 여기 오빠 사진들이 있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미란은 망설였습니다. 보고 싶으면서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봐도 괜찮을까요? 떨리는 손으로 앨범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를 넘기자 10살 정도의 남자아이가 보육원 마당에서 웃고 있는 사진이 나왔습니다. 미라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닮긴 했지만 다른 아이야. 미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아이의 눈매와 미소가 너무나 지훈이를 닮아 있었습니다. 어떠세요? 혹시 아시는 분과 비슷한가요? 서진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비슷한 거예요. 아이들은 다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하지만 미란의 마음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오빠는 그림 그리는 걸 정말 좋아했어요. 특히 꽃 그림을 많이 그렸죠. 서진이 앨범의 다른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아이가 그린 그림들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이게 오빠가 그린 해바라기 그림이에요. 미란이 그 그림을 보는 순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림 한쪽 구석에 희미하게 지훈이라는 글씨가 보였습니다. 안 돼. 이건 안 돼.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글씨는 뭐예요? 아, 그거요? 오빠가 가끔 그림에 이상한 글씨를 써놓곤 했어요. 자신의 진짜 이름이라고 했는데, 지훈이라고 쓰여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항상 그 이름을 썼어요. 자신의 진짜 이름이 지훈일 거라고 했었죠.
미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제발 아니야. 우리 지훈이는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을 거야. 미란 씨, 괜찮으세요? 아니에요. 다른 특징은 없었나요? 분명히 다른 아이일 거예요. 미란이 간절히 물어봤습니다. 오빠는 곰탕을 정말 좋아했어요. 보육원에서 곰탕이 나오는 날이면 정말 행복해했죠. 그리고 이은아 노래를 들으면 항상 따라 불렀어요. 어떤 노래요? 미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특히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라는 노래를 좋아했어요. 그 노래를 들으면 왜인지 눈물을 흘리곤 했거든요. 안 돼. 안 돼. 미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훈이가 좋아했던 모든 것들이 일치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미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아직도 다른 사람이기를 바라면서요. 대학교에 진학했어요.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을 받으며 다녔죠. 그리고 연인도 생겼는데 남산타워에서 자주 데이트했다고 하더라고요. 미라는 남산타워에서 느꼈던 그 따뜻한 감정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헤어졌어요. 오빠가 자신의 정체성 때문에 고민이 많아서 그 후에는 어떻게 혼자 살면서 자신의 진짜 가족을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여러 기관에도 문의하고 실종아동센터에도 다녔죠. 서진이 앨범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이에요. 미라는 그 사진을 보며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성인이 된 지훈이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지훈이, 미란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떻게 돌아가셨나요? 미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교통사고였어요. 길에 뛰어든 아이를 구하려다가 오빠는 그 아이를 구했지만 본인이 크게 다치게 됐어요. 마지막까지도 착했구나. 미란이 울먹였습니다. 그런데 미란 씨, 오빠가 사고 나기 전에 저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요? 언젠가 자신이 죽게 된다면 자신의 몸을 기증하고 싶다고 했어요. 특히 심장은 진짜 엄마를 찾지 못했으니 적어도 누군가의 엄마 가슴 속에서 뛸 수 있을 거라고. 그 순간 미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훈아, 우리 지훈아. 미란이 울부짖었습니다. 서진이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오빠가 남긴 편지가 들어있어요. 언젠가 진짜 엄마가 나타나면 전해달라고 했어요. 미라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 봉투에는 엄마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훈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미란이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오열했습니다. 30년 동안 기다렸던 재회는 이렇게 가슴 아픈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미란 씨, 서진도 함께 울었습니다. 지훈이가, 정말 지훈이가 돌아온 거네요. 이런 방식으로라도. 미라는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안에서 뛰고 있는 심장이 바로 지훈이라는 것을 이제 확신했습니다. 지훈아, 엄마한테 돌아와줘서 고마워. 엄마가 널 놓쳐서 미안해. 그날 밤 미라는 지훈이가 남긴 편지를 읽기 위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원룸 안에서 혼자 앉아 있으니 모든 것이 더욱 현실처럼 느껴졌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아들은 이미 이 세상에 없었고 오직 그의 심장만이 자신 안에서 뛰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지에는 정성스러운 글씨로 빽빽하게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엄마에게 이 편지를 읽고 계신다면 저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드디어 엄마를 만날 수 있으니까요. 30년 동안 엄마를 찾으며 살았습니다. 기억을 잃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항상 엄마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꽃 냄새를 맡으면 엄마가 생각났고 해바라기를 볼 때마다 엄마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많이 늦었죠. 미안해요, 엄마. 약속했던 대로 금방 집에 돌아가지 못해서요. 미라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훈이의 글씨 하나하나에서 자신을 그리워했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라면서도 엄마를 잊지 않았어요. 다른 아이들이 부모님 면회 오실 때마다 저도 언젠가 엄마가 저를 찾으러 오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아직도 기억해요. 엄마가 저에게 불러주던 자장가, 함께 그린 해바라기 그림, 그리고 엄마의 따뜻한 손길을. 미라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지훈이가 자신을 기억하고 있었다니 그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습니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대학교에 다니면서 본격적으로 엄마를 찾기 시작했어요. 실종아동센터, 경찰서, 여러 기관들을 다니며 수소문했지만 단서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엄마도 저를 찾고 계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연인도 사귀었지만 결국 헤어지게 됐어요. 제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에게도 미안했어요. 미라는 지훈이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생각하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행복한 순간들도 많았어요. 서진이 동생이 있어서 완전히 혼자는 아니었거든요. 동생이지만 저를 친오빠처럼 따라주었고 제가 엄마를 그리워할 때마다 위로해 주었어요. 그리고 꽃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가 가장 행복했어요. 꽃들을 만지고 있으면 엄마와 함께했던 시간이 떠올랐거든요. 특히 해바라기를 볼 때면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미라는 지훈이가 꽃집에서 일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모르는 사이에 같은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엄마, 혹시 이 편지를 보고 계신다면 저는 엄마 곁에 있고 싶어요. 엄마를 찾지 못한 대신 엄마와 영원히 함께하며 평생 엄마를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까지 엄마를 찾지 못해서 죄송해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엄마가 이 편지를 읽고 계신다는 것은 저희가 다시 만났다는 뜻이니까요. 사랑해요, 엄마. 그리고 고마워요.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는 작은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해바라기 한 송이와 함께 엄마 사랑해요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미라는 편지를 다 읽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훈이의 마지막 메시지가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습니다. 지훈아, 엄마도 사랑해. 미란이 중얼거리며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안에서 뛰고 있는 심장이 더욱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미라는 서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진 씨, 편지 잘 받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편지 읽으셨어요? 어떠셨어요? 지훈이가 정말 저를 기억하고 있었더라고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오빠가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드디어 엄마를 만났으니까요. 서진의 목소리도 울먹거렸습니다. 서진 씨, 혹시 지훈이가 남긴 다른 물건들도 있나요? 네, 있어요. 오빠가 그린 그림들이 더 있고 일기장도 남겨놓았어요. 보시고 싶으시면 가져다 드릴게요. 정말요? 그럼 부탁드려도 될까요? 며칠 후 서진이 꽃집을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큰 상자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오빠가 남긴 물건들이에요. 미라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지훈이가 그린 수많은 그림들과 일기장, 그리고 몇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그림들, 미란이 그림들을 하나씩 꺼내보니 모두 꽃과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해바라기, 장미, 국화, 백합까지 온갖 꽃들이 정성스럽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오빠가 평생 그린 그림들이에요.
모두 엄마를 생각하며 그린 거예요. 특히 해바라기 그림이 가장 많았습니다. 각각 다른 모습의 해바라기들이었지만 모두 밝고 따뜻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오빠 일기장이에요. 미란이 일기장을 펼쳐보니 첫 페이지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를 찾는 일기 마이너스 이지훈. 미란은 그 글씨를 보며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훈이는 끝까지 자신의 진짜 이름을 잊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기장을 몇 페이지 넘겨보니 지훈이의 일상과 함께 엄마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가득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꽃집에서 일했다. 해바라기를 정리하는데 갑자기 엄마 생각이 났다. 엄마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길을 걷다가 꽃집을 지났는데 한 아주머니가 해바라기 꽃다발을 만들고 계셨다. 혹시 엄마일까 싶어서 한참 서서 봤지만 다른 분이었다. 남산타워에서 연인과 데이트를 했다. 하지만 계속 엄마 생각만 났다. 엄마와 함께 오고 싶다. 미라는 일기를 읽으며 지훈이의 마음을 하나씩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서진 씨, 정말 고마워요. 이제야 지훈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 것 같아요. 오빠가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엄마가 이렇게 자신을 기억해 주시니까요. 그날부터 미라는 지훈이의 그림들을 꽃집에 하나씩 걸어두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이 지훈이가 그린 아름다운 꽃그림들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사장님, 이 그림들 정말 예쁘네요. 누가 그린 거예요? 제 아들이 그린 거예요. 미란이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이제야 당당하게 지훈이를 자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미란은 진우로부터 중요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훈이에 대해 더 자세한 조사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미란 씨, 병원에서 한번 만나실 수 있을까요? 강현 씨에 대해서 더 알아낸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좀 놀라실 수도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라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진우의 목소리에서 뭔가 특별한 감정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병원 상담실에서 진우를 만난 미라는 긴장한 표정으로 앉았습니다. 미란 씨, 먼저 제가 조사한 내용부터 말씀드릴게요. 진우가 서류를 펼치며 신중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보육원 기록, 실종 신고 접수일, 발견 장소, 그리고 강현 씨가 기억하던 내용들을 종합해서 확인한 결과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강현 씨가 바로 미란 씨의 실종된 아들 이지훈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미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우리 지훈이가 맞다는 거죠? 네, 모든 정황이 일치합니다. 하지만 미란 씨,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진우가 또 다른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지훈 씨가 사고를 당한 날에 대해서 더 자세히 조사해 봤어요. 사고 당한 날이요? 네. 사실 지훈 씨는 사고 당일 오후에 한 탐정 사무소를 다녀왔어요. 미란의 눈이 커졌습니다. 탐정 사무소를요? 진우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탐정 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지훈 씨가 작년부터 의뢰했던 실종자 찾기 건이 해결됐다고 그날 오후에 연락을 받은 거죠. 그럼 설마. 네, 맞습니다. 지훈 씨는 드디어 미란 씨를 찾았어요. 미란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탐정이 미란 씨의 꽃집 주소와 연락처를 알려줬고 지훈 씨는 그 자리에서 펄쩍 뛰며 기뻐했다고 해요. 진우가 탐정 사무소에서 받은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탐정 사무소 직원의 증언에 따르면 지훈 씨가 정보를 받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정말요? 정말 우리 엄마를 찾았다고요? 지금 당장 가봐야 해요. 미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떨렸습니다. 지훈 씨는 탐정 사무소에서 나와서 바로 택시를 타고
자신의 자취방으로 향한 것 같았어요. 옷을 갈아입으려고 그런 것인지 진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사고는 자취방과 불과 3블록 떨어진 곳에서 일어났어요. 3블록이요? 네. 그날 오후에 다른 차의 사고로 교통체증이 심했대요. 미라는 상상만 해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택시 기사분 증언으로는 지훈 씨가 너무 조급해 하시면서 아저씨, 저기서 내릴게요. 걸어가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라고 하셨대요. 지훈이가 네. 30년 만에 엄마를 만나는데 차가 막혀서 참을 수 없었던 거죠. 진우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지훈 씨는 택시에서 내려서 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아이 하나가 차도로 뛰어들었고 지훈 씨가 그걸 보고 망설임 없이 뛰어들어서 아이를 구하다가 가만 미란이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이가 아이를 구하다가 그렇게 됐다고요? 네. 그리고 더 가슴 아픈 건 택시 기사의 증언이에요. 진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택시 기사분이 기억하고 계시는데 지훈 씨가 택시 안에서 계속 중얼거렸다고 해요. 뭐라고 하셨대요? 엄마, 이제 정말 만날 수 있어. 30년 동안 기다렸는데 이제 정말로. 이런 말들을 계속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계속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뭔가 확인하고 계셨대요. 진우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핸드폰 기록을 확인해 보니까 지훈 씨가 사고 나기 10분 전까지도 인터넷으로 여러 가지를 검색하고 계셨어요. 뭘 검색하셨대요? 30년 만에 엄마 만날 때 뭐라고 인사해야 할까?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에게 어떻게 말해야 하나? 엄마께 죄송하다고 어떻게 말씀드릴까? 이런 검색어들이 남아 있었어요. 미라는 그 말을 듣고 더욱 울먹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검색어가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말하는 방법이었어요. 지훈아, 지훈 씨가 얼마나 조심스러워하고 계셨는지 알 수 있어요. 엄마에게 실망을 드릴까봐, 원망을 들을까봐 걱정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미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사고 현장 목격자들의 증언도 있어요. 지훈 씨가 아이를 구하고 나서 쓰러지면서 마지막에 한 말이 뭐라고 했나요? 엄마, 미안해요. 약속 못 지켜서 라고 하셨대요. 미라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지훈이가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을 생각하고 있었다니 그 마음이 너무나 애틋했습니다. 미란 씨, 그런데 한 가지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진우가 큰 상자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탐정사무소에서 지훈 씨의 자취방을 정리하면서 발견한 거예요. 뭐가 들어있나요? 지훈 씨가 미란 씨를 위해 준비한 것들입니다. 보세요. 미란이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또 다른 수십 개의 작은 상자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각각의 상자에는 연도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훈 씨가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 매년 미란 씨를 위한 선물을 준비해 놓은 것 같아요. 언젠가 만나게 될 날을 위해서요. 미란은 첫 번째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해바라기 브로치와 함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께 20살 지훈이가 엄마를 찾지 못했지만 엄마 생일 선물을 준비했어요. 아르바이트에서 번 첫 월급으로 샀어요. 언젠가 엄마에게 직접 달아드리고 싶어요. 미라는 또 다른 상자를 열었습니다. 엄마께 21살 지훈이가 올해도 엄마를 찾지 못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이 목걸이는 엄마가 좋아하실 것 같아요. 상자마다 지훈이가 정성스럽게 고른 선물들과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모두 엄마를 생각하며 하나씩 모은 것들이었습니다. 엄마께 25살 지훈이가 드디어 정규직에 취직했어요. 이제 더 좋은 선물을 드릴 수 있어요. 엄마 매일 보고 싶어요. 엄마께
28살 지훈이가 탐정을 고용했어요. 이번엔 정말 엄마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대하며 이 반지를 샀어요. 마지막 상자에는 올해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께 30살 지훈이가 드디어 엄마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탐정 아저씨가 확실하지는 않지만 엄마를 찾은 것 같다고 했어요. 확인되면 당장 엄마를 만나러 갈 거예요. 이 목걸이를 엄마에게 직접 걸어드릴 거예요. 3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을 것 같아요. 엄마, 정말 보고 싶었어요. 미라는 그 편지를 읽으며 오열했습니다. 지훈이가 10년 동안 매년 자신을 위한 선물을 준비했다니 그 간절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지훈아, 엄마도 보고 싶었어. 정말 보고 싶었어. 진우가 안타까운 듯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미란 씨, 지금 모든 정황을 봤을 때 강현 씨가 미란 씨의 아들이 거의 확실해 보여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신원 불일치 때문에 공식 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괜찮아요. 미란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미 느껴요. 이 아이가 내 아이였다는 걸 내 가슴이 먼저 알아봤어요. 미란이 가슴에 손을 얹으며 따뜻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지훈이는 저에게 이렇게 많은 사랑을 남겨줬잖아요. 그날 이후 미라는 자신의 생명을 살린 심장을 지훈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가 지난 어느 날 미라는 꽃집에 작은 명패를 걸었습니다. 여기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이지훈 드림이라고 적힌 명패였습니다. 지훈이가 남긴 선물들을 하나씩 착용하며 하루하루를 보내던 미란에게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지훈이와 함께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지훈아, 오늘은 내가 22살 때 준 목걸이를 할게. 미란이 거울을 보며 지훈이가 준 목걸이를 목에 걸었습니다. 목걸이와 함께 들어있던 편지에는 엄마께서 이 목걸이를 하시면 정말 우아하실 것 같아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지훈이의 선물 중 하나를 선택해서 착용하는 것이 미란의 새로운 일과가 되었습니다. 해바라기 브로치를 달 때면 20살 지훈이의 설렘이 느껴졌고 은반지를 낄 때면 26살 지훈이의 간절함이 전해졌습니다. 꽃집 문이 열리며 단골 손님인 김영숙이 들어왔습니다. 미란 씨, 요즘 정말 밝아지셨네요. 그리고 매일 예쁜 액세서리를 하고 계시는데 어디서 사세요? 제 아들이 선물한 거예요. 미란이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지훈이를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아드님이 참 효자시네요. 취향도 정말 좋으시고. 어디 계세요? 여기 있어요. 미란이 가슴을 가리키며 웃었습니다. 여기서 엄마와 함께 살고 있어요. 영숙은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미란이 지훈이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주자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에요. 지훈 씨가 10년 동안이나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착한 아이였어요. 어려서부터 남을 먼저 생각하는 아이였거든요. 며칠 후 미란에게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훈이가 다니던 회사의 동료에게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현 씨와 함께 일했던 박민수라고 합니다. 혹시 강현 씨 어머니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강현 씨가 생전에 어머니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요. 실은 전해드릴 것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미라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요? 강현 씨가 회사에서 특별한 일을 하고 계셨어요. 한번 만나서 직접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다음 날 미라는 민수를 만나러 갔습니다. 민수는 미란을 보자마자 깊이 인사했습니다. 강현 씨 본명이 이지훈이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지훈 씨에게 어머니 이야기를 워낙 많이 들어서 어머니가 낯설지 않는 분이네요. 지훈이가 회사에서 어떤 아이였나요? 정말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특별한 취미가 하나 있었어요. 민수가 미란을 사무실 한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벽 한쪽에는 작은 게시판이 걸려 있었는데 지훈이의 사랑 나눔터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훈 씨가 만든 거예요. 회사 동료들 중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익명으로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게시판에는 여러 쪽지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아이 수술비가 필요합니다. 부모님 병원비가 부족해요. 전세 보증금이 급해요 등등. 지훈 씨가 이런 사연들을 보고 익명으로 도움을 주셨어요. 본인 월급의 절반 이상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쓰셨죠. 미라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훈이가 네, 맞습니다. 저희는 나중에야 알았는데 지훈 씨가 혼자서 이 모든 걸 하고 계셨어요. 민수가 또 다른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건 지훈 씨 책상 서랍에서 발견한 거예요. 상자 안에는 수십 통의 감사 편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훈 씨가 도움을 주신 분들이 보낸 편지들이에요. 지훈 씨는 이 편지들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보관하고 계셨어요. 미란이 편지 하나를 펼쳐봤습니다. 익명의 천사님께 덕분에 아이 수술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누가 도와주신 건지 모르지만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가 건강해졌어요. 또 다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부모님 병원비 때문에 절망하고 있었는데 덕분에 치료받을 수 있게 됐어요. 은인을 찾고 싶지만 찾을 수 없어서 이렇게 편지를 남깁니다. 지훈 씨는 이 편지들을 읽을 때마다 정말 행복해 하셨어요. 엄마가 보시면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곤 했죠. 미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민수가 컴퓨터를 켜서 어떤 문서를 보여줬습니다. 지훈 씨가 마지막에 작성한 기부 계획서예요. 화면에는 세상 어머니를 위한 계획이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지훈 씨가 어머니를 찾으시면 함께 더 큰 일을 하고 싶다고 하시면서 계획을 세워 놓으셨어요. 문서 내용을 보니 보육원 후원, 실종아동 찾기 지원, 홀로 사는 어르신 도움 등 다양한 계획들이 세심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훈 씨 말이 엄마와 함께 좋은 일을 하면서 살고 싶다고 했어요. 지훈이가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적어 놓았어요. 민수가 문서 맨 끝을 가리켰습니다. 엄마를 찾으면 가장 먼저 할 일 엄마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기. 두 번째로 할 일 엄마와 함께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기. 세 번째로 할 일 엄마를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기. 미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훈이가 얼마나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느껴졌습니다. 지훈 씨는 정말 천사 같은 사람이었어요. 우리 회사의 자랑이었죠. 고마워요. 지훈이가 그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었다니. 어머니, 그런데 부탁이 하나 있어요. 뭔가요? 지훈 씨가 하던 일을 계속 이어가면 어떨까요? 물론 어머니가 직접 하시라는 건 아니고 지훈 씨 이름으로 기금을 만들어서. 미라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지훈이가 하고 싶어 했던 일을 이어간다면 지훈이도 기뻐할 것 같았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지훈이가 좋아할 것 같아요. 며칠 후 미라는 진우의 도움을 받아 지훈이 사랑 나눔 기금을 만들었습니다. 지훈이가 남긴 적금과 보험금을 기금으로 하여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수혜자는 지훈이가 구해준 아이의 가족이었습니다. 아이 아버지가 사고로 다쳐서 치료비가 필요했는데 미란이 기금으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훈 씨가 두 번이나 저희를 구해주셨네요.
아이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지훈이가 하고 싶어 했던 일이에요. 저는 대신해 주는 것 뿐이에요. 그날 밤 미라는 지훈이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훈아, 엄마가 내가 하던 일을 이어가기로 했어. 내가 도우고 싶어 했던 사람들을 엄마가 대신 도와줄게. 가슴에서 따뜻한 느낌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지훈아, 엄마가 이제 정말 자랑스러워. 이렇게 착한 아들을 낳아서 정말 행복해. 꽃집 밖으로 보이는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그 중에서 가장 밝은 별 하나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훈아, 엄마가 내 마음을 이어갈게. 우리 함께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자. 6개월 후 미란의 꽃집은 동네에서 유명한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훈이 사랑 나눔 기금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꽃도 사고 기부도 하러 찾아왔습니다. 지훈이가 정말 좋아할 것 같아. 미란이 혼잣말을 하며 오늘도 해바라기 꽃다발을 정성스럽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지훈이가 남긴 27살 생일 선물인 진주 귀걸이를 하고 있는 미란의 모습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때 꽃집 문이 열리며 한 젊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여기가 지훈이 사랑 나눔 기금을 하는 곳 맞나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오셨는지. 저는 최유진이라고 합니다. 사실 강현 씨? 아니, 지훈 씨를 알고 있었어요. 미란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훈이를 아신다고요? 유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지훈 씨의 대학 동기였어요. 그리고 유진이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지훈 씨와 연인 사이였어요. 미라는 그 말을 듣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지훈이의 연인을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정말요? 지훈이 연인이셨다고요? 네. 대학교 3학년 때부터 2년 정도 만났어요. 하지만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훈 씨가 갑자기 헤어지자고 하셨어요.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없다고. 그래서 헤어지셨구나. 미란이 안타까워하며 말했습니다. 지훈 씨는 정말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저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엄마를 찾으면 다시 연락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유진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뉴스에서 사고 소식을 들었어요. 지훈 씨가 아이를 구하다가 미란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찾게 됐어요. 지훈 씨가 항상 어머니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지훈이가 제 이야기를 했나요? 네, 정말 많이요. 엄마는 해바라기처럼 밝은 분이셨어요. 엄마가 불러주던 자장가가 그리워요. 언젠가 엄마를 찾으면 꼭 소개해 줄게요. 이런 말들을 자주 했어요. 유진이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건 지훈 씨가 저에게 준 선물이에요. 하지만 이제 어머니가 가져야 할 것 같아서. 상자 안에는 작은 해바라기 모양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훈 씨가 직접 디자인해서 만들어준 거예요. 엄마를 닮은 해바라기라고 하면서 미라는 목걸이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고마워요. 하지만 이건 유진 씨가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받아주시겠어요? 지훈이가 얼마나 당신을 아꼈는지 알 것 같아요. 어머니, 그런데 한 가지 더 전해드릴 말이 있어요. 뭔가요? 지훈 씨가 자주 저에게 한 말이 있어요. 유진아, 혹시 엄마를 찾았을 때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내 엄마를 찾아가줘. 그리고 내가 엄마를 정말 사랑했다고 전해줘라고 하셨어요. 미란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니, 지훈 씨는 정말 어머니를 사랑했어요. 만날 때마다 어머니 이야기만 했었거든요. 그때 꽃집 문이 또 열리며 서진이 들어왔습니다. 미란 씨, 안녕하세요.
유진 씨, 서진 언니. 두 사람이 서로를 알아보고 반가워했습니다. 유진 씨는 오빠 대학 친구예요. 가끔 보육원에 봉사 오셨었거든요. 그렇구나. 그럼 지훈이를 통해서 만났던 거네요. 서진이 미란에게 말했습니다. 미란 씨, 오늘 특별한 소식이 있어서 왔어요. 무슨 소식인데요? 지훈이 사랑 나눔 기금이 언론에 소개됐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서진이 신문을 펼쳐 보였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아들의 마음을 이어가는 어머니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이제 지훈 씨의 선행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거예요. 미란은 기사를 읽으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리고 미란 씨, 시청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지훈 씨에게 시민상을 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시민상을요? 네. 다른 사람을 구하다가 돌아가신 것과 평소에 꾸준히 선행을 베푸신 것을 인정받으셨어요. 그날 오후 미란과 유진, 서진은 함께 지훈이가 다니던 대학교를 찾아갔습니다. 대학교에서도 지훈이를 기리는 장학금을 만들고 싶다고 연락이 왔기 때문입니다. 지훈 학생은 정말 모범적인 학생이었어요. 성적도 우수했지만 무엇보다 인성이 훌륭했죠. 교수님이 지훈이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후배들을 정말 잘 챙겨줬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후배들에게는 몰래 도움을 주기도 했고요. 지훈이가 그래서 학교에서도 지훈 학생을 기리는 장학금을 만들기로 했어요. 이지훈 나눔 장학금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미라는 지훈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는지 새삼 느꼈습니다. 며칠 후 시청에서 열린 시민상 시상식에 미란이 참석했습니다. 지훈이를 대신해서 상을 받는 자리였습니다. 고 이지훈 씨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쳤으며 평소에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꾸준히 선행을 베풀어 왔습니다. 시장님이 지훈이의 공적을 읽어주었습니다. 특히 장기기증을 통해 다른 분의 생명을 구한 것은 진정한 사랑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란이 상을 받으며 소감을 말했습니다. 지훈이는 살아서도 죽어서도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 상은 지훈이가 받는 것이지만 저는 지훈이의 마음을 이어받아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가겠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미라는 지훈이가 묻힌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유진과 서진도 함께였습니다. 지훈아, 엄마가 왔어. 미란이 지훈이의 사진 앞에서 말했습니다. 내가 원했던 대로 많은 사람들을 도우고 있어. 그리고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됐어. 미란이 시민상을 지훈이 사진 앞에 놓았습니다. 지훈아, 이제 엄마는 정말 행복해. 내가 엄마에게 돌아와줘서,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랑을 남겨줘서. 그날 저녁 미라는 꽃집에서 혼자 지훈이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훈아, 엄마가 이제야 깨달았어. 내가 왜 심장을 기증하고 싶어 했는지. 미란이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너는 단순히 누군가를 살리고 싶었던 게 아니라 엄마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었던 거구나. 심장이 따뜻하게 뛰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우고 싶었던 거지. 미란이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훈아, 엄마가 약속할게. 평생 내 마음을 품고 살겠어.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준 사랑을 나누어 줄게. 꽃집 밖으로는 지훈이가 좋아했던 해바라기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지훈이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습니다. 지훈아, 엄마는 이제 외롭지 않아. 내가 항상 여기 있으니까.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아침 너를 안고 숨 쉬었다. 그토록 찾던 널 나는 결국 내 안에서 찾았구나. 너의 마지막 사랑이 나를 다시 살게 했단다.
당신의 마음속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나요?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